저는 29살 여자입니다. 전문대를 졸업하자마자 취업을 해서 한 달에 100만 원씩 저축하고 여윳돈이 있으면 또 저금하고 그렇게 열심히 모아서 4년 전에 부모님과 합해서 7,500 주고 재개발 예정인 집을 샀는데 한창 1억 넘게 집값 오를 때 그때 팔아서 4, 5천 정도 이득을 봤습니다. 그렇게 7년 동안 저축도 하고 투자도 해보고 알뜰하게 모아보니 지금 제 통장에는 2억 원 정도의 돈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는 돈뿐만 아니라 거지 근성 남친도 하나 있습니다. 지금 헤어지자고 말했으니 전 남친이네요. 20살 때부터 9년 동안 사귄 놈이에요. 군대에 있을 때 저한테 참 잘했는데 제대하자마자 술에 나이트에 여자에 제 속을 썩였어요. 그놈의 정이 뭔지 헤어지자 해놓고도 울면서 비는 남자친구를 용서해준 게 5번. 지금 지칠 대로 지쳤어요. 남자친구네 가족은 여동생 둘에 어머니 한 분 계세요. 아버님이랑은 오래전에 이혼하셨대요.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여동생 둘은 한 명은 대학생, 한 명은 취업 준비생인데 등록금도 집안 생활비도 다 남친이 대주고 있었고 큰 동생은 취직할 생각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26살인데 남친 벌이는 저에 비해서 좋은 편이에요. 세금 떼고 390 정도 받고 저는 200 정도 법니다. 남자친구는 자기 월급에 엄청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정작 집안 생활비, 자기 카드값, 동생 2명 용돈, 집세, 차 할부금 등등 하면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모아놓은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저희 집도 부자는 아니지만 전세 살고 노후 준비 다 해놓으셨고 저희 아빠가 국가 유공자셔서 나라에서 적지만 다달이 돈도 나오고 있고요. 어제 이런저런 결혼 준비 얘기를 하다가 집 얘기가 나왔는데 남자친구가 처음에는 자기 집에 들어가 몇 년만 살고 돈 모아서 나오자고 하더라고요. 남친 집은 작은 방 2개, 한 방은 어머님이 쓰시고 다른 방은 동생들이 쓰고 있어요. 거실처럼 생긴 문 없는 방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 문처럼 열고 닫을 수 있는 걸 달면 된다네요. 그 방에 에어컨, 컴퓨터, 옷장 다 있어서 온 가족이 들락날락. 말이 방이지. 남자친구는 소파에서 잠만 자지 그냥 거실이에요. 에이 싫어. 집 구해야지. 난 우리 둘이 살고 싶은데. 그럼 방 3개 정도 있는 집을 하나 구할까? 1억 5천 정도면 구하겠지? 그쯤 하겠지. 자기 돈 얼마 있는데? 나? 없지. 그럼 집은 어떻게 구하게? 너 모아둔 돈 있잖아. 일단 그걸로 구하고 너 월급으로 생활비 쓰고 내 월급 다 모아서 더 큰 집으로 가자. 이러더라고요. 남자친구도 제가 모아둔 돈 많은 거 알아요. 결혼하기 전에 남자친구가 월급이랑 통장 오픈하자고 해서 했거든요. 그때 남친 돈은 다 집 생활비로 들어가느라 모아놓은 돈이 없는 것도 알게 됐고요. 어차피 남친 모아둔 돈 없는 거 알았고 제 돈 2억은 저 시집 갈 때 쓰고 일부는 부모님 드릴 생각이었기 때문에 괜찮았어요. 근데 2명 사는 집 방 3개나 필요한가 싶어서 그럼 20평 안쪽으로 방 2개짜리 전세 구해서 하나는 옷방 쓰고 남는 돈 우리 부모님 드릴래 했더니 대뜸 하는 말이 그럼 우리 엄마는? 어? 우리 엄마는 어떻게 해? 어머님 왜? 했더니 정색하면서 이기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나는 방 3개짜리 구해서 엄마 모시고 살고 싶어. 우리 엄마도 좋대. 난 그건 싫은데. 그냥 어머님은 동생들이랑 살라고 하고 우리 둘이 살자. 너 집 구하고 남는 돈 다 네 부모님 드린다며. 그럼 우리 엄마는 어떻게 해? 뭘 어떻게 해? 그럼 남는 돈 자기 어머니 들어야 해? 그럼 우리 엄마도 너 좋게 보지 않을까? 싫어. 우리 엄마 줄 거야. 노후자금으로. 우리 엄마도 노후자금 없는데 어머니 노후자금을 왜 나한테서 찾아? 그럼 나도 우리 엄마 돈 드릴래. 자기 모아둔 돈 있으면 자기도 결혼하고 남는 돈 어머니 드려. 우린 집만 있으면 처음부터 다시 모아도 되니까. 나 모아놓은 돈 없잖아. 그럼 못 드리는 거지 뭐. 황당해서 화도 안 나고 웃음만 나더라고요. 이 새끼 뭐지? 하는 생각도 들고 집 사고 남는 돈 지네 엄마 줬으면 싶었는데 직접적으로 말을 못 꺼내고 우리 엄마는 어쩌지? 계속 이 말만 하는데 한 대 때리고 싶었어요.
얘가 하고자 하는 말이 뭔지 답답해서 제가 그냥 집 사고 남는 돈 너네 엄마 주라는 거냐고 얘기 꺼냈어요. 그럼 뭐 어쩌자고 집 사고 남은 돈 어머니 들으자는 거야? 아니, 난 그럴 생각 없었지. 근데 자기가 큰 집 말고 작은 집으로 구하자며. 응, 둘이 사는데 방 3개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자기가 그랬잖아. 일단 내 돈으로 구하고 자기랑 돈 모아서 더 큰 집 가자고. 난 엄마 모시고 사는 줄 알았지. 그건 내가 싫어. 미안. 대신 어머님 집 가까운 곳에 집 구하고 자주 찾아가자. 그럼 집 사고 남는 돈은? 우리 엄마 드릴 거라니까? 우리 엄마도 노후자금 있어야 하잖아. 어머니 노후자금을 왜 내 돈으로 하려고 해? 난 방 2개짜리 구하고 남는 돈 우리 집 줄 거야. 예전부터 이럴 생각이었고. 그럼 반반씩 들으면 되지. 싫어. 생각도 안 해보고 싫다고 그러냐? 남는 돈 우리 엄마 드리는 게 오래전부터 내 생각이었어. 큰 집 구해서 우리 엄마랑 셋이 살던가 작은 집 구해서 둘이 살 거면 우리 엄마도 노후 자금을 조금 주던가 하자. 이러는데 속 터져서 미치겠더라고요. 계속 똑같은 말로 30분 정도 싸우다가 말이 안 통하길래 일단 집에 가서 생각해 보겠다고 하고 집에 왔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도. 집에 와서 샤워하고 나오니까 카톡 하나가 와 있더라고요. 엄마가 너가 싫으면 같이 사는 건 엄마 쪽에서 양보하시겠대. 대신 2천만 원 정도만 엄마 드리자. 엄마도 우리가 2천만 원 드릴 거라고 하니까 서운하기는 해도 좋아하시는 것 같아. 좋게 좋게 넘어가자. 나도 자기 부모님한테 효도 많이 할게. 카톡 보고 잠깐 생각하다가 잠들기 전에 카톡 하나 보내줬습니다. 나 자기랑 결혼 못하겠다. 셀프 효도해. 잘 지내. 안녕. 읽는 거 확인하고 차단했어요. 전화 오길래 전원도 껐어요. 집으로 12시 넘게 전화 오길래 엄마가 무슨 일이냐고 물으셔서 아무 일 아니라고 제 폰으로 착신 전화해놨습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하려고 나오니 집 앞에서 갑자기 왜 그러냐며 잡는 놈한테 우리 결혼 다시 생각해보자고 했어요. 너랑 결혼할 마음이 사라졌다고 뿌리치고 출근했어요. 지금 출근했는지 어쨌는지 회사 앞에서 잠깐 만나자고 메신저로 날리길래 삭제해버렸어요. 어머님한테도 전화와서 받으니까 자기한테 그깟 돈 좀 주는 게 그렇게도 싫다며 난리예요. 저보고 나쁜 년이래요. 제가 나쁜 년인가요? 다른 분들 보시기에도 제가 나쁜 년 같으면 저는 제 부모 생각밖에 못하는 나쁜 년 맞나봐요. 29살에 9년 사귄 남자랑 헤어지니까 기분이 이상해요. 저 이 남자 말고 다른 좋은 남자 만나 결혼을 할 수 있을까요? 싱숭생숭하네요. 이어서 후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원래 후기 같은 거 쓸 생각 없었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후기라고 할 것도 없지만 글을 올려봅니다. 요 며칠 동안 남자친구가 끈질기게 따라다니고 무릎 꿇고 사과하고 잘못했다고 비는데 그놈의 정이 뭔지 안쓰럽기도 하고 불쌍하기는 개뿔 깨끗하게 헤어지고 왔어요. 혹시나 다시 만날까 걱정하시는 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집 때문에 그러는 거지. 미안해. 엄마도 내가 설득할게. 결혼하면 내 월급도 다 자기가 관리해. 나는 진짜 아무 욕심도 없어. 자기랑 결혼해서 잘 살고 싶은 게 다야. 진짜야.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제 반응이 시큰둥하니까 그럼 여태까지 자기가 쓴 거 다 내놓으라고 협박도 하고 안 통하니까 다시 울면서 빌고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이 새끼가 진짜 또라이였구나. 9년 동안 나 뭐 한 거지 싶더군요. 9년 동안 자기가 나한테 썼던 돈을 배상하라고 하길래 얼마냐고 물으니 2천만 원이래요. 그놈의 2천만 원. 전생이 2천만 원 못 모으고 죽은 귀신이 붙었나? 너 같은 놈 붙잡고 보낸 내 9년은 돈으로 환산할 수도 없다. 난 내 20대가 아까워 미칠 것 같아. 정 나한테 돈을 받아내고 싶으면 하나하나 영수증 달아서 청구해라. 더러워서 안 띄어먹는다. 다 줄게 하고요. 무시하고 붙잡는 거 뿌리치고 집에 왔어요. 문자로도 그놈의 돈하며 왈왈대길래 그놈 계좌로 카드비 갚으라고 빌려준 500만 원 찍혀있는 통장 찍어서 보내줬더니 답장 없네요. 이것 말고도
그동안 빌려줬던 돈 통장에 그대로 증거 남아있으니 계속 괴롭히고 따라다니면 진짜 다 받아낼 생각이에요. 돈 좋아하는 놈이니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도 돈이겠지요. 그리고 댓글 달아주신 분들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읽었어요. 월급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남친은 400 벌고 저는 200밖에 못 벌지만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단 한 번도 꼴린다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저는 월급 200 모두 저를 위해서 사용하는 돈이라 여태 모자란 것 없이 잘 지내왔지만 남친 소비 패턴을 보면 400 버는 거 전혀 부럽지 않을 정도예요. 집에 온전히 주고 자기는 카드 사용하고 돌려막고 하도 쪼들려 살아서 위에서도 말했지만 카드값 갚아준 적도 몇 번 있어요.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퍼줬더니 모두 제 것인 줄 착각한 모양이에요. 저 그렇게 돈을 연연해 하는 사람 아니에요. 저도 사람인데 9년 사귄 남자친구랑 헤어지는 게 어떻게 그렇게 쉽겠어요. 그동안 많이 속 썩였지만 정도 있고 평소에는 저한테 잘해줬거든요. 완전체라고 하시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얘는 집 분리할 때만 완전체가 되나봐요. 제가 헤어진 이유는 제가 집 다해 가서 남자친구가 자기 집에 2천 드리자고 해서 그것보다 제가 그만큼 양보했는데도 불구하고 고마움도 모르고 내가 당연한 걸 해야 한다는 듯이 뻔뻔한 태도예요. 9년 동안 사귀었다고 제가 무조건적으로 희생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더군다나 이런 남자한테는요. 9년이 너무 아깝지만 인생 공부했다고 생각하려고요. 여태 버려온 9년이 아까워서 앞으로 살아갈 90년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지금 남자친구 어머님도 처음에는 욕하시다가 지금은 아가 하시면서 설득 모드로 바뀌셨지만 결혼할 생각 이제 없고 더 이상 그 집과 엮이고 싶지 않으니 연락하시지 말아달라고 말씀드리고 수신 거부해놓고 등록되지 않은 번호는 아예 받지 않고 있어요. 작은 여동생이 모 사이트에 자기 오빠를 꽃뱀에게 9년 동안 이용당한 불쌍한 남자로 저를 착한 남자에게 9년 동안 빌부터 벗겨먹은 불려시로 만들어 요거 써놓았길래 이 판 주소 댓글 달아주고 좋아요 눌러줬습니다. 한번 댓글 읽어보고 오빠 좀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저는 이제 제 돈으로 그냥 부모님께 효도하고 이기적인 여자가 되렵니다. 막상 이렇게 되니 홀가분하기도 하고 기분이 이상하네요. 응원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의 사연 잘 들으셨나요? 미흡하지만 제 채널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모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